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중국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훈 교수입니다. 성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대 중국에서는 최고의 인격을 갖춘 사람을 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전을 읽으면서 성인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과연 누가 성인으로 지칭되었는지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관심은 아마도 현재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성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심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아마도 공자가 아닐까요? 공자를 성인이라고 부른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태제가 공자의 제자 자공에게 물었다. 공자는 성인이신가? 어찌 그리 능력이 많으신지? 자공이 대답했다. 원래 하늘이 성인으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능력까지 많으시지요. 공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태제 같은 귀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알기는 하는 것일까?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기에 천한 일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이다. 귀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많지 않을 것이다. 제자 자공은 공자를 하늘이 내린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솔직한 고백은 이 말을 무색하게 만들지요. 자신은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고 그래서 잡다한 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공자의 불우한 유년 시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의 조건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자를 흠모했던 사마천은 공자의 불우한 출생 과정을 숨김없이 기록합니다. 성인의 어머니지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안씨가 야합하여 공자를 낳았다는 다소 민망한 사실도 빼놓지 않고 있죠. 공자의 이름을 구라고 한 것은 어머니가 니구산에서 기도한 뒤 그를 낳았고 머리가 가운데 움푹 파였기 때문이라고도 전해집니다. 공자는 자신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성인이 아니라 전통적인 지혜를 좋아하여 부지런히 공부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성인으로 불린다면 그것은 태생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노력 때문일 것이라고 자평한 것이죠. 논어와 맹자의 기록을 보면 자신들은 사양했지만 당시에 이미 공자와 맹자는 성인으로 평가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제자들 역시 자기 스승이 성인으로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공손추가 물었다. 스승님은 성인이신가요? 당황한 맹자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옛날에 자공도 역시 공자에게 선생님께서는 성인이신지 물었는데 공자는 이렇게 답하셨지. 성인은 내가 미칠 바가 못 되고 나는 다만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는 데 게으르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성인이란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는 태도를 갖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인이란 선택받은 고귀한 혈통이나 태생적인 자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실에서의 노력에 따라 성취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긴 것이죠. 그렇다면 성인은 무엇을 잘해야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갑골문 성자는 큰 기와 사람을 조합한 글자입니다. 고대의 성인이란 예민한 청각으로 적이나 위험한 동물이 어디에 있는지 감지해 다른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물이 내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신의 계시를 듣고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이들은 지혜롭고 영민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성자는 덕을 갖춘 이상적인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지만 원래는 야생의 위험에서 길잡이가 되었던
믿음직한 사람을 뜻했던 것입니다. 중국 고대 경전에는 잘 들어주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고대 중국의 명재상들은 왕에게 잘 듣는 태도, 즉 경청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안자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려는 속칭 꼰대 군주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안자가 조회에 참석해 경공에게 이리 경과를 보고하면서 말했다. 조회 분위기가 왜 이렇게 딱딱한지요? 경공이 물었다. 조회 분위기가 엄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안자가 말했다. 조회 분위기가 엄격하면 아랫사람이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랫사람이 말이 없으면 윗사람은 듣는 것이 없게 됩니다. 아랫사람이 말이 없는 것을 벙어리라고 하고 윗사람이 듣는 것이 없는 것을 귀머거리라고 합니다. 서로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이것이 국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홉의 곡식이 모여 창고를 채우고 몇 가닥 실이 모여 장막을 이룹니다. 태산이 높은 것은 돌 하나 때문만은 아니지만 낮은 것부터 쌓인 후에 높아진 것입니다. 천하는 한 명의 신하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견을 듣고 채택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하에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시는지요. 회의를 그저 요식 행위로만 여기던 군주에게 안자가 던진 비판은 지금도 유효할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 회의는 윗사람이 훈시를 들려주는 자리만은 아닌 것입니다. 아랫사람도 자기 생각을 낼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만 창의적인 의견이 모일 수 있습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느린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떤 고정된 판단을 고집하지 않고 끊임없는 배움과 가르침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태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맹자는 이런 경청의 자세를 갖춘 군주가 바로 훌륭한 리더라고 말합니다. 리더는 자신의 판단만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군주가 현명한 사람을 등용할 때는 부득이한 것처럼 해야 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고 낯선 이를 친척보다 더 좋은 자리에 등용하는 것이니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좌우 측근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추천하더라도 아직 아닙니다. 모든 대부들이 좋다고 칭찬해도 아직 아닙니다.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칭찬하면 비로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관찰 결과 현명함이 보이거든 그때 등용하면 됩니다. 부득이함이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최대한 존중하여 그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그것을 반영하여 행동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경청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인내심인 것입니다. 상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동전을 넣으면 바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자판기와는 다릅니다. 의견을 물었을 때 상대의 반응이 없는 경우에도 충분히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청은 느리게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풋이 있으면 곧바로 아웃풋이 나와야만 마음이 놓이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런 시간적 여유는 사치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새로움을 발견하는데 느림이 유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늘 지나가던 길도 천천히 걷다 보면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날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지친 많은 현대인들은 일부러 한적한 산길이나 해안의 오솔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곳을 걷다 보면 평소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기도 하고 손에서 놓지 못할 것 같던 일들이 알고 보니 별것 아니었음을 깨닫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속도를 늦추는 일은 주변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에게 과도하게 많은 말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음껏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는
갈수록 인색해집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잘 들어주는 사람, 성인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